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고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 전쟁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려했던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지난 4월 5일 이스라엘 군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알-아크사 사원, 굉장히 신성시되는 이슬람 사원이죠. 여기 예배 시간에 이스라엘 군들이 무장을 한 채로 들어가서 몇 명을 체포하고 검문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충돌이 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무슬림들이 가만두지 않겠다, 보복하겠다라고 했는데, 물론 뭐 그 다음날 바로 로켓 사격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게 다는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오랫동안 준비를 했는지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공격을 했고, 1973년도 있었던 4차 중동전이죠.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 욤키푸르 전쟁 이후에 그야말로 5차 중동전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드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잠시 물론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또 하루에 시큐리티 뉴스를 2번을 하니까 나누어서 해드리고요. 지금은 이 언론 보도도 많이 됐지만, 저희들이 또 우리 연구원들이 트위터나 이런 SNS를 통해서 소통되는 현장 소식들 첨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사실적이고 현장 소식을 적극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들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난 주말 중동에서 결국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무장조직 하마스가 이란의 지원을 받아 이스라엘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개시했는데요. 안식일 아침 허를 찔린 이스라엘, 제4차 중동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가 현지 시각 10월 7일 역대 최대 규모의 병력과 장비를 동원해 가자지구 외곽 경계선을 따라 파상 공세를 실시했으며, 이 때문에 경계선 일대 주요 정착촌과 도시에서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격은 유대교에서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안식일인 토요일 아침 일찍 시작됐는데요. 팔레스타인은 30여 분 사이 무려 7천여 발의 로켓탄과 사제 로켓 디코이를 발사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방공 시스템을 제압했습니다. 하마스는 5개 방면에서 동시다발적인 지상 공세를 실시했는데요. 가자지구 북부 지킴과 베이트 라히야 정착촌, 북동부 소도시 스데로트, 동부 오파킨과 엔 합소르, 동남부의 미브타임 일대에서 하마스 경보병 부대들의 침투가 보고됐습니다. 하마스는 휴일인 안식일을 맞아 이스라엘군의 경계 상태가 느슨해짐을 틈을 타 민간인으로 위장한 소형 차량에 탑승해 여러 개의 정착촌에 동시다발적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대담한 작전을 선보였는데요. 일부 부대는 반나절 만에 25km 이상 진격해 오파킴에 침투하기도 했습니다. 하마스는 삽시간에 이스라엘군의 주요 초소와 주둔지를 제압하고 다수의 이스라엘군을 사살했는데요. 10월 7일 기준 이스라엘에서는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 2천여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76명의 군인 및 민간인이 포로로 붙잡히는 엄청난 피해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하마스 특수부대의 전광스크와 같은 침투와 교란전입니다. 하마스 특수부대는 가자지구 접경지역의 샤르 하네게브 정착촌을 급습해 이곳에서 경찰국장을 포함한 보안기관 간부들을 살해하고, 가자지구에서 특수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최정예 부대 뎁스콥스 일명 종심군단의 사령관인 림노드 알론이 소장도 체포했습니다. 하마스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참고해 드론으로 박격포탄 등을 투하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스라엘군의 최신형 전차인 메르카바 막4 전차가 다수 파괴되고, 일부 경계 초소와 주둔지가 비습돼 상당한 양의 기갑 장비가 하마스 측에 노획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곧바로 하마스에 선전포고를 하고 예비군 소집령을 내렸습니다. 작전명 철의 검이 시행돼 4개 사단 31개 대대가 즉각 접경지역으로 파견돼 10월 8일 기준으로 22개 지역에서 치열한 시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워싱턴 소식통들은 하마스가 기습적인 대규모 공격으로 이스라엘에 상당한 피해를 주기는 했지만, 일개 무장단체에 불과한 이들이 가자지구 일대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면전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탕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이스라엘에서는 벤야민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강경파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하마스 이번 전쟁을 계기로 어쩌면 씨가 마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전격전을 했습니다. 공격 준비 사격이라고 하죠. 스타트 할 때 7,000발을 쐈는데 그 7,000발 중에서는 실탄도 있고 그리고 로켓에 매달아서 그냥 뭐 드럼통 잘라서 만든 이런 더미탄도 있고 해서 아이언돔 이 여격 시스템의 이 한도를 초과하는 뭐 이 정도를 한 번에 그냥 30분 만에 7,000발을 쏘아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아이언돔을 뻗게 만들어 버린 거죠. 시체말로. 자, 가자 지구가 어디냐? 이스라엘 남쪽이죠. 이 지중해 연안인데 잘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들이 이 지역에 살았는데 이스라엘이 이 지역으로 들어와서 팔레스타인들을 쫓아내고 이 가자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선을 긋고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살게끔 했죠. 그래서 이 가자 지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팔레스타인인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2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입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고 웨스트뱅크 서안 지역에 또 팔레스타인인들이 한 300만 해서 이스라엘에는 한 50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살고 있고 이스라엘인은 한 900만 명 좀 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런 인구예요. 그래서 이 가자 지역에 이런 선을 그어놓고 이제 철조망을 치고 그 안과 밖을 단절을 했는데 이 지금 빨간 점을 찍었습니다. 여기 7개인데 5개의 지역 7개 정착촌을 향해서 일시에 30분 만에 7,000발 쐈으니까 거의 일시에 쏜 거죠. 그렇게 쏘고 나서 10월 7일 단 하루 만에 이렇게 26km까지 확장을 해버린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기동전이죠. 그래서 공격 주비 사격 7,000발 쫙 하고 그리고는 이 글라이딩 또는 오토바이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완전히 그냥 나름대로 공지 합동 기동전을 펼친 거죠. 그래서 26km 밖에 있는 오파킴이라고 하는 이 지역까지 진격을 해버린 겁니다.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민간인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사살 또는 사상됐고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잔악한 인도주의적인 범죄가 저지러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 로켓이 쭉쭉 날아가는데 뭐 이건 뭐 한 발만 찍었으니까 이렇지만 30분 만에 7,000발을 쐈습니다. 이게 이제 10월 7일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이때 유대교가 토요일을 안식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안식일 때는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죠. 쉽니다. 그 쉬는 그 틈을 통해서 마치 6.25 때 일요일 새벽 그 시간을 활용했던 북한군처럼 이 안식일을 즈음해서 때려버린 거죠. 왜? 이스라엘 군들이 그 안식일 때는 느슨하니까. 그래서 치고 들어가서 이 사람입니다. 님로드 알론이 소장인데 별 2개죠. 직전 보직이 뭐냐? 바로 가자 지구 전담 사단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보직을 마치고 지금 현 보직은 가자 지구 내로 들어가서 중심 침투해서 여인 납치하고 하는 뭐 이런 가자 지구 전담 특수 작전 부대 군단장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안식일 아침에 관사에서 자고 있다가 이렇게 지금 팬티 그리고 맨발 이 상태로 지금 끌려 나오는 겁니다. 체포돼 갔어요. 생포한 겁니다. 정말 뭐 이 하마스 게릴라들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이 고가치의 그들 입장에서는 정말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생포해버린 거죠. 자, 그리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봤지만 드론을 활용해서 정말 별 희한한 그런 전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드론에서 농약 살포하는 드론, 농약통을 매달아야 되니까 일정 무게 이상을 슬링할 수가 있죠. 여기에다가 박격 포탄을 달아서 떨어뜨립니다. 세계 최강의 방어력이라고 하는 메르카바 포전차, 주차에 있는 메르카바 포전차 위에 하마스의 드론이 날아가서 박격 포탄을 떨어뜨려 버려요. 그래서 이 메르카바 전차를 격파해 버립니다. 그래서 뭐 여기 사진들 보면 또 동영상들 보면
제가 이 유튜브 정책 때문에 그런 동영상들을 직접 여기 올려드릴 수는 없어요. 죄송합니다만은 세계 최강이라고 생각했던 메르카바 4 전차가 비참하게 불타고 거기에 있던 전차병들이 끌려 나와서 바로 현장에서 사살당하고 한 이런 동영상들이 마구마구 지금 이 인터넷상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르카바 4 전차가 파괴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야, 이건 한국군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T-72 전차, T-80 전차, T-90 전차가 뭐 그냥 뚜껑이 날아가고 한 이런 모습을 볼 때는 저건 뭐 북한군 전차의 발전형이니까 저건 북한군 모습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메르카바 4 전차, 우리 한국 전차보다 훨씬 더 방어력 강한, 그리고 우리하고 똑같은 포탄을 쓰는 이 메르카바 4 전차가 이렇게 허망하게 깨지는 것을 보니, 야, 최근에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전차 무용론, 이게 정말 사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크라이나 전쟁, 또 지금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의 이 전쟁, 이걸 보고 우리 군은 정말 심각하게 새로운 전술 전력을 강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이스라엘 군은 총병력이 17만 명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의 현역 부대는 우리 한국군하고 성격이 좀 달라요. 우리 한국군은 이 현역군이 정규군이고 사실은 뭐 최강부대 아닙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현역군은 즉흥 부대예요. 시간 벌기예요. 그리고는 예비군을 모아서 예비군이 정예입니다. 그 예비군이 46만 5천 명이에요. 전차는 한 500여 대, 장갑차는 한 1,400여 대, 그리고 전투기는 F-35, F-15, F-16 등등 해서 한 350여 대 등을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군대인데, 지금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선전포고했어요. 그리고는 10월 8일 반격에 들어갔는데 그 모습들은 제가 좀 이따가 또 알려드리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군과 이스라엘 시민들의 피해는 한 300명 죽고, 그리고 한 1,700명 정도 부상당하고, 그렇지만 잔에 깔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죽겠죠. 그리고 지금 76명이 잡혀갔다라고 하는데 그건 조금 있다가 또 유동적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하마스 쪽, 팔레스타인 쪽도 그와 비슷한 한 2,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왔어요. 그건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왜? 네타냐후 총리가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이 이번 작전을 통해 보여준 이 하마스의 이런 작전은 이런 그 무장단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또 기획할 수 있는, 또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을 훌쩍 넘었어요. 이건 지휘 통제 체계, 보급, 모든 것들이 되고, 또 기도비닉,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고 있는가? 또 지금까지 하마스가 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을 하고는 양상이 너무나 달라요. 지금은 너무 잔인하게 하고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인들을 분노하게끔 자극하는 듯한 이런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행태인지 모르겠고 왜 그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마스의 이번 기습 공격은 일개 무장단체가 벌였다고 보기에는 그 규모나 전술이 과거와는 너무도 큰 차이가 여러 곳에서 식별되고 있습니다. 이란과 시리아가 배후에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전쟁이 과거 중동 전쟁처럼 국제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겨냥한 하마스의 10월 7일 기습 공격은 하마스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스케일로 복잡하고 정교하게 진행되었으며, 공격의 배후에 이란과 시리아가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10월 8일 리포트했습니다. 소식통들은 7일 있었던 대규모 공격은 과거 베트남 전쟁 당시 월면군의 테트 대공세를 떠오르게 할 정도로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준비되었으며, 고도의 보안이 유지된 상태에서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진행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그동안 감시해왔던 하마스 조직과는 별개의 조직과 세력이 이번 공격 작전을 주도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현지 소식통들은 대규모 공격 준비 사격이 실시된 직후 7개 정착촌이 거의 동시에 공격을 받았으며, 이는 고도의 지휘 통제 체계와 사전 작전 기획, 훈련과 병참 지원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제 여론을 의식해 민간인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피했거나
은폐해왔던 하마스가 개전 첫날 보여준 야만스럽고 참혹한 전쟁 범죄 행위도 그 배경을 놓고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공격 개시 직후 경보병들을 이용해 빠르게 이스라엘의 주요 군사기지들을 점령한 뒤 인근 민간인 거주구역에 침투했는데요. 이들은 시가지에서 저항하는 이스라엘 경찰은 물론 일반 시민들을 닥치는 대로 살해했습니다. 이들은 다세대 주택의 공용 출입구를 폭파시켜 주민들이 건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 뒤 창문과 외벽에 중화기 집중 사격을 가해 살해하는가 하면 비무장한 여성들을 윤관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충격적인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비롯해 팔레스타인계 모든 무장 세력을 소멸시킬 것이라며 무자비한 보복을 선언했습니다. 최근 네타냐후 총리의 독재 강화 때문에 분열됐던 여론은 급속도로 뭉쳐지고 있고 이스라엘 전국은 빠르게 전면전 체제로 전환하며 팔레스타인에 대한 총력 응징 태세가 갖춰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외세의 개입입니다. 이번 공격을 기획하고 조정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받고 있는 이란은 해외 불법 공작을 전담하는 쿠드스군 일부를 이번 공격에 참여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란의 지원을 받아 레바논과 시리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헤즈볼라 역시 10월 8일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에 참전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시리아 역시 이스라엘이 주력 병력들을 가자지구 일대로 투입한 틈을 타 국경지역에 최정예 부대인 제4기갑사단을 이동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번 전쟁이 이란과 시리아가 참여하는 국제전 형태로 번질지 향후 사태 전개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스라엘 군의 메르카바 포 전차를 납포하고 여기에서 하여튼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동영상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영상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마스가 나쁘다라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잔인하다라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그런 인상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왜? 국제 여론을 갖다가 받아야 되니까. 우호적인 여론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군이 나쁘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 하마스가 그들이 하는 범죄 행위는 결코 공개하지 않았고 또 그런 범죄 행위를 자제해 왔기 때문에. 그러다 이번에는 아니에요. 완전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7,000발의 공격 준비 사격, 그리고 공지합동 기동전, 전격전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모사드가 몰랐다. 이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몰랐다. 완전히 페이크를 친 거죠. 기존에 모사드가 감시하고 있는 조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인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아무런 어떤 동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바로 다른 제3의 조직이 이 어마어마한 작전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제3의 조직이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까? 아니죠. 더 큰 세력이 지원해 준 거죠. 바로 이란, 시리아. 이란, 과거 솔레이마니가 죽었는데 그 솔레이마니가 바로 쿠드스군 사령관이었어요. 해외작전 전담 부대죠. 쿠드스군. 그 쿠드스군이 개입됐다. 그리고 레바논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무장정파죠. 헤즈볼라가 개입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쿠드스군이 개입된 상황, 그러면 이란이 개입됐죠. 그리고 헤즈볼라, 여기 이 부대들이 레바논 있고 또 시리아에도 있어요. 카타이브 헤즈볼라 있으니까. 그리고 이라크에도 카타이브 헤즈볼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과의 전쟁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이거는 5차 중동전이다 라는 건데요. 그 5차 중동전을 유도하는 것은 아닐까? 왜? 이스라엘인들을 분노하게끔 만들어요. 가만두면 안 된다. 어떻게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냐? 라는 그 여론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 눈에는. 자, 이스라엘 민간 거주구역 포격을 막 하고요. 여기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마구마구 잡아오는데 이 이스라엘인의 승용차가 지나가면 그 승용차를 향해서 그냥 기관총 쏴버려요. 안에 누가 탔는지 보지도 않고 그냥 쏴버려요. 이런 동영상들이 지금 넘치는데 저도 봤으면 이스라엘인들 안 받겠습니까? 자, 여기 있는 이 여성은 독일인입니다. 가자 지구 접경 지역에서 평화 콘서트를 했는데 거기 참가한 가수인지 댄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여튼 연예인입니다. 이 사람을 잡아서 윤관을 했어요. 그리고는 죽였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그리고는 픽업 트럭에 지금 싣고 가고 있는데 여기를 향해서 침을 뱉고. 저도 봤으면 독일인들도 봤겠죠. 그러면 독일인들이 자국
여성이 이런 잔인한 일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그래도 참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것인가? 국제전을 혹시 유도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마을로 마구마구 들어가서 평화 콘서트장 그리고 인근 마을 들어가서 여성들을 탁치는 대로 잡아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잡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 또 공개를 합니다. 우리 잡아왔어 하고는 공개를 합니다. 이렇게 잡혀간 군인과 여성이 현재 공개된 것만 76명, 이제 지금 점점 늘어나겠죠. 그리고 그 평화 콘서트장에 한 커플이 있었는데 남자와 여성이 따로 분리돼서 끌려갑니다. 여성은 오토바이에 실려가고 비명을 지르고,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는데 그 누가 공개했냐? 자기들이 공개한 겁니다. 하마스가. 그건 뭐냐? 분노하라 이거죠. 분노해서 뭐 하냐? 제가 봤을 때는 확전을 유도하는 것이다. 누가? 이란이. 그래서 레바논은 현재는 이스라엘하고 나쁜 관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있으니까 어쩌면 과거 백화 계곡 전투로 널리 알려진 레바논 베이루트 침공 있죠? 그런 레바논을 향한, 베이루트를 향한 전격전이 벌어질 수도 있고, 시리아하고 전쟁을 할 수도 있고, 시리아 쪽에 지금 시리아의 사기갑 사단이 이스라엘 국경 쪽으로 내려오고, 이스라엘 군도 지금 시리아하고 이 접경 지역으로 또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자 지구를 지금 4개 사단이 에워싸고 있는데 10월 8일 이제 하루 지났죠. 가자 지구에서 밖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영내로 들어와서 지금 싸우고 있는 이 하마스 게릴라들하고 이스라엘 정규군하고 싸우는데 사실은 뭐 상대가 안 되죠. 그렇지만 인질이 있으니까 이제 이거 믿고 싸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이 하마스를 지지한다고 성명을 냈어요. 그 나라들이 지금 현재 9개 국가인데 어디냐? 이란, 이라크, 시리아, 파키스탄, 예멘, 카타르, 알제리, 아프가니스탄, 북한, 이렇습니다. 여기에 카타르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인데요.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과 국제전을 유발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그런 5차 중동전으로 평가할 만한 그런 큰 전쟁은 있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언론에서 다 자세히 다뤄주겠지만은 또 저희들만이 획득할 수 있는 정보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